프로야구 한국시리즈 4차전에서 현대와 삼성이 연장 12회까지 가는 명승부를 연출하며 2차전에 이어 또다시 비겼습니다. 23년 프로야구 역사에 길이 남을 최고의 명승부였습니다. 특히 삼성 선발 배영수는 10회까지 삼진 11개를 잡아낸 완벽 투로 한국시리즈 사상 두 번째 노히트 노런을 예고했습니다. 배영수는 가정사정으로 인해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가정은 무너졌고 그와 그의 누이를 보살핀 사람은 할머니 한 분뿐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할머니는 힘겨운 형편 속에서도 손주들의 삶을 지탱해 주었고 특히 야구선수를 꿈꾸는 어린 배영수를 위해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이어갔습니다. 누나 또한 동생의 꿈을 믿고 묵묵히 응원을 보내며 자랐죠. 배영수는 이 희생에 보답하고자 이들을 호강시켜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야구에 전념했다고 전해집니다. 야구를 시작할 당시 배영수의 포지션은 유격수였습니다. 대구 칠성초등학교와 경북중학교 시절 내내 내야수로 활약했지만 고등학교 진학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가정 형편은 배트를 살 수조차 없는 지경이었고 그를 지켜보던 감독은 강한 어깨를 눈여겨본 뒤 투수 전향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의 투수로서의 길이 시작된 것이죠. 뒤늦은 전향 탓에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가 보여준 힘있는 속구는 고등학교에 들어서 삼성 스카우트들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북고는 전국구 야구 명문이었고 학부모들의 입김이 유난히 강하게 작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결국 배영수는 촌지 문제가 판치는 상황에서 점점 무시를 당했고 심지어는 감독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고된 시절을 견뎌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시절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어깨 부상까지 겹치면서 그는 제대로 된 대회 활약조차 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능성을 높게 본 이들이 있었습니다. 한양대학교 야구부와 삼성 라이온즈는 배영수의 체격과 잠재력을 눈여겨봤고 특히 삼성의 스카우트 최무영은 그에게서 남다른 투수로서의 신념을 발견합니다. 당시 청룡기 MVP와 청소년 대표를 휩쓸며 전국구 스타로 주목받던 대구 상구의 장중관이 삼성의 1순위로 지명될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지만 그러나 최모영 스카우터는 배영수의 잠재력이 더 크다고 판단했고 결국 삼성은 과감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편 배영수는 한양대 진학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교 선배였던 이승엽이 직접 찾아와 여러 소리 말고 삼성으로 와라 라는 조언을 건네며 그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렇게 한 소년의 프로 무대가 시작됩니다. 1차 지명 선수인 배영수는 185cm에 80kg의 신체 조건 그리고 최고 시속 147km의 강속구와 예리한 변화구를 자랑하는 초고교급 투수다. 그는 삼성의 고졸신인 역대 최고 계약금인 2억 5천만 원을 받으며 입단했다. 모두의 예상을 깬 만큼 그를 향한 기대는 새로웠습니다. 입단 첫 해에 그는 무엇보다 어깨 컨디션을 100% 올리는 데 매진했고 간간히 1군 무대에 등판하며 경험을 쌓아나갔습니다. 비록 25경기에서 6점대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지만 배영수 특유의 무덤덤한 표정 속에서 나오는 씩씩한 피칭은 점점 성장할 앞날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윽고 2001년 삼성 라이온즈는 이른바 우승청부사라고 불렸던 김웅용 감독을 새로운 사령탑으로 선임합니다. 당시 삼성은 1985년 마지막 우승 이후 12번의 포스트 시즌을 진출했고 한국 시리즈에는 무려 4번이나 올랐지만 계속해서 최종 관문을 넘지 못하자 무관의 제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어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승을 향한 갈증이 있었던 삼성은 김웅용 감독을 선택하며 반등을 노렸고 팀의 전력은 점차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시즌이 시작되고 배영수가 구원 등판한 첫 5경기에서 1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자 감독은 그를 과감히 선발 로테이션에 투입시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최고의 결과를 나타냈죠. 배영수는 그해 4월 21일 선발 첫 경기에서 7.1이닝 1실점을 기록하며 쾌조의 스타트를 남겼고 연이은 경기에서 승리 투수가 되며 5월에는 다승 공동선두와 평균 자책점 1위에 오르는 등 에이스 투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삼성 선발진에는 임창용, 김진웅, 외인 투수 갈베스 등 출중한 선발진을 자랑했지만 김웅용 감독은 이제 우리 팀의 에이스는 배영수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활약은 신드롬 그 자체였습니다. 위력 있는 속구와 안정된 제구력을 선보였고 35경기 출전 약 170이닝을 던지며 3점대 평균 자책점과 13승을 챙기면서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의 활약으로 삼성은 4명의 10승 투수를 가질 수 있었고 팀은 정규 시즌 1위에 올라서며 팀의 반등을 인정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시리즈에서 두산에게 패하며 다시 한번 마지막 문턱을 넘기지 못했던 삼성은 이듬해인 2002년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양준혁을 데려오면서 칼을 갈았습니다. 2002년 배영수는 제구불언으로 평균 자책점이 5점대까지 올랐지만 한국 시리즈에서 10.1이닝 3실점을 남기며 삼성의 두 번째 우승을 경험할 수 있었죠. 특히 3차전에서는 전병호의 뒤를 이어받아 5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팀의 합작 완봉승을 완성했고 큰 경기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우승을 맛본 배영수는 이제 완벽한 팀의 에이스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제거를 되찾으며 볼넷 개수를 줄일 수 있었고 평균 자책점은 다소 높았지만 임창용과 함께 팀 내 최다승인 13번의 승리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팀의 1선발이었던 임창용이 9위저하로 시즌 말 불펜으로 전환하자 이제는 팀의 마운드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이윽고 2004년을 맞이한 그는 엄청난 한 해를 남기게 됩니다. 시범 경기에서 투구 밸런스가 무너진 듯한 모습을 보이며 중간 개투로 시작했지만 4월 말부터 선발진에 합류했고 연이어 팀의 승리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타자를 윽박지르는 140 중후반대의 패스트볼과 140km까지 형성되는 빠른 슬라이더로 타이밍을 빼앗았습니다. 이해 배영수가 보여준 피칭은 놀라움을 넘어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스트라이크 존의 좌우를 공략하거나 예리한 제구를 선보이는 것이 아닌 그저 본인의 구위를 믿은 채 존에 쑤셔박는 이른바 파워 피칭의 유형을 과시했습니다. 그해 189.2이닝을 던지며 볼넷은 74개를 기록했지만 피안 타율이 2할 3푼 7리에 달하는 등 언터처블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기록한 피홈런은 단 6개에 불과했고 2.61의 평균 자책점과 144개의 탈삼진으로 17번의 승리를 따냈으며 다승왕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팀의 부진을 극복하고 정규 시즌 2위에 오르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2004년 시즌 초반 창단 첫 10연패를 기록하는 등 7위에 머물며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 연패를 끊었던 이는 바로 배영수 선수였죠. 배영수는 팀이 연패하자 김현욱, 진가병, 강영식 등과 함께 머리를 밀며 투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투혼을 피칭으로 선보인 것이죠. 6월 6일 개인 첫 완봉승을 필두로 그의 4번의 완투와 2번의 완봉승을 기록했고 팀을 이끈 그의 헌신을 인정받아 투수 부분 골든글러브는 물론 정규 시즌 MVP에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이는 투수로서 1996년 구대성 이후 8년 만에 받는 MVP였고 고졸신인 5년차에 이른 업적이었기에 실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저력은 한국 시리즈에서 폭발했습니다. 1차전 선발 투수로 나와 5이닝 2자책점을 기록했고 4차전에는 연장 10회까지 단 한 개의 안타도 허용하지 않는 노히트 노런을 선보였죠. 비록 뒤를 이어나온 권호준이 안타를 허용하며 노히트 노런 경기에 실패했지만 배영수는 그 경기에서 8회 투아웃까지 퍼펙트 게임을 펼쳤고 11개의 탈삼진을 기록하는 등 MVP의 진가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그의 활약에도 그 4차전에선 승부를 짓지 못했고 한국 시리즈에서 패하며 우승을 양보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에서 보여준 그의 활약은 삼성 팬들에게 누구보다도 믿음직한 에이스였고 그로 인해 푸른피의 에이스라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그는 그 호칭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이어진 2005년과 2006년 연속으로 우승 반지를 따내며 사자군단을 이끈 것이죠. 배영수는 2005년 2점대 평균 자책점과 147개의 탈삼진으로 삼진왕 타이틀을 얻었고 2006년에도 2점대 평균 자책점과 특히 출전한 한국 시리즈에서 4경기 모두 승리를 이끌며 팀의 에이스다운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2006년에는 WBC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영광을 얻었고 국내 팬들에게 미움을 샀던 이치로를 상대로 빈볼성 투구를 하며 배열사라는 닉네임을 얻기도 합니다. 2년 연속 팀의 우승 그리고 3년간의 2점대 방어율 2000년대 중반에 그는 리그를 대표하는 투수였습니다. 그 위는 계속해서 좋아졌고 2006년에는 주구종이었던 직구와 슬라이더에 최고 우승을 기록하며 점점 뜨거워졌죠. 그러나 성장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했습니다. 연이어 활약할 때마다 그의 팔에는 과부하가 찾아오고 있었죠. 2006년 시즌 중반부터 팔꿈치 통증이 발생했고 이를 발견한 선동열 감독은 그를 불펜으로 내리며 조치를 취했습니다. 2006년 9월 MRI 촬영 결과 오른쪽 팔꿈치에 뼈 조각이 돌아다녔고 인대가 손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정을 듣게 됩니다. 가을 야구가 다가왔을 땐 팔꿈치가 안 펴지고 경기에 나서기 전 진통제를 맞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지만 팀의 우승을 위해 한국 시리즈에 4번이나 출전하는 무리를 저지른 것이죠. 결국 한국 시리즈를 마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그 팔을 보고 놀란 표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배영수의 팔은 당장 수술대에 들어가야 했죠. 보통 선수들은 팔꿈치 인대가 늘어나거나 일부 손상된 상황에서 수술을 받는 데에 비해 배영수의 팔꿈치는 아예 끊어진 상태로 많이 망가진 상황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배영수는 그렇게 토미존 수술을 받았고 2007년을 재활 속에 보내게 됩니다. 이윽고 2007년 12월 푸른피 에이스가 돌아왔습니다. 재활 과정이 수월했는지 생각보다 이른 복귀 소식이었고 캠프에 합류하며 반가운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는 짧은 인터뷰를 통해 팔은 정말 괜찮아졌다. 더 가벼워진 것 같다. 이참에 100마일에 도전해볼까 한다. 라는 유쾌한 농담을 던지며 나아진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토미존 수술 이후 몇몇 선수들은 구속 증가의 효과를 보았고 배영수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것을 기대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복귀는 마냥 녹록지 않았습니다. 2008년 시범 경기에서 146km
150km의 직구를 뿌리며 그의 구위를 되찾은 듯 싶었지만 점차 힘을 잃어갔습니다. 경기를 뛸수록 구속은 점차 내려갔고 후속 저하의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5월 말 경기에서는 최고 구속이 138km에 머물며 전성기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배영수는 그해 속구보다는 변화구 위주의 피칭을 하며 9승 8패, 평균 자책점 4.55로 복귀 시즌치고는 괜찮은 성적을 기록했지만 구속이 계속해서 올라오질 않자 불안한 기색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감은 2009년에 부진으로 실현됐습니다. 2009년 시즌에 들어서 또다시 구속이 떨어졌고 그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5월 1승 7패의 상태에서 불펜으로 강등당하고 말았죠. 심지어 6월 11일에는 2군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리그 최고의 투수로 이름을 알렸던 그였기에 이는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의 성적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7월 초 다시 1군에 합류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자 선동열 감독은 그를 전력에서 제외합니다. 배영수는 내년을 대비해야 할 것 같다. 특별히 좋아지지 않는 한 포스트 시즌에서도 뛰기 어렵다. 지금 상태로 계속 던지면 팀이나 개인 모두에게 마이너스다.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있다. 라고 말하며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수술 이후에 배영수는 레이스라는 단어와 너무나도 멀어지고 있었고 그는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배영수는 이제 끝났다. 140km도 안 나오는데 무슨 투수냐? 그를 향한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팀을 이끌던 투수는 팬들의 실망을 샀고 그도 상처를 입은 듯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찾아온 생각은 은퇴였습니다. 부상 직후 강원 정동진을 홀로 방황하며 은퇴를 생각했었던 배영수는 복귀 이후에도 1승 12패라는 최악의 성적을 거두자 다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이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그의 생각이 짙어져 갈 쯤 재활차 머물렀던 트레이닝 센터에서의 한 달이 그의 생각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그곳에 있던 다른 스포츠 선수들의 열정이 그에게 남아있던 불씨를 살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호술한 인터뷰를 통해 레슬링 선수들이 훈련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오전 6시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죽도록 훈련하더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편하게 살아왔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라고 말하며 그때의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이후 배영수는 전성기를 되찾기 위한 노력에 매진합니다. 특히 그의 감을 찾기 위해 매달렸죠. 방 안에서 투구와 비슷한 동작들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이즈에 상관없이 핸드볼공이나 골프공을 던졌죠. 심지어 팔스윙이 비슷한 딱지치기도 해보는 등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거짓말처럼 투구 감각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떤 훈련 방법이 효과가 있었다기보다는 절실함이 통했던 것 같다. 스피드가 좋아지면서 자신감도 살아났다. 라고 말했죠. 절실함과 함께 시작한 2010년 그는 3월 30일 기아를 상대로 선발 등판하였고 5이닝 1실점으로 에이스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그날 직구 최대 구속은 141km였지만 배영수는 계속해서 자신감을 찾아갔고 그에 따라 구위도 점차 좋아졌습니다. 이후 9월에는 148km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죠. 그해 119.2이닝을 던지며 4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풀시즌을 치를 수 있었고 그의 복귀에 따라 팀은 정규 시즌 2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성적은 전성기만큼의 활약은 아니었지만 점차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에 팬들은 환호를 보냈고 무엇보다 그가 부진했던 3년 동안 삼성은 리그 중위권에 머물렀기에 그의 부활 소식을 더 반가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0년 시즌이 끝나고 배영수는 일본 진출과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구속이 살아나자 그를 주목했던 야쿠르트 스왈로즈가 적극적인 관심을 표했고 배영수도 더 큰 무대로 도전을 원하는 듯 싶었으나 메디컬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해 결렬되고 맙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간 수치가 높았고 비형 간염의 보균자였기에 일본 진출이 무산된 것이죠. 소식을 들은 삼성은 그와 2년 계약을 체결했고 동행을 이어나간 배영수는 묵묵히 푸른피의 에이스로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기복은 다소 있었지만 하위 선발진에서 묵묵히 팀을 지탱했습니다. 2012년엔 3점대 평균 자책점과 6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챙길 수 있었고 2013년엔 14승을 올리며 다승왕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2014년엔 구위가 다소 약해지자 출중한 완급 조절을 바탕으로 투구폼을 바꾸거나 잘 구사하지 않던 커브볼을 던지는 등 변화의 모습도 선보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처럼 마운드를 이끌며 에이스 소리를 듣거나 화려한 구위를 바탕으로 타자를 윽박지르는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팀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삼성 왕조의 4년 연속 우승에 늘 함께할 수 있었죠. 2014년이 끝나고 그는 하나와 FA 계약을 함에 따라 삼성과의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전성기가 다소 짧았다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의 피는 항상 푸른색이었습니다. 2000년 그가 삼성에 입단했을 땐 단 한 번의 우승 경험을 가지고 있던 팀이었지만 그가 유니폼을 벗을 땐 왕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2014년을 끝으로 삼성에서의 15년 여정을 마쳤습니다. 2014년 시즌 종료 후 삼성과의 연장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배영수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연장 못해서 힘드냐? 야구 오래 해야지. 구단이 얘기해볼 테니 연락이 갈 거다. 기다리고 있어라.
전화를 건의는 하나의 김성근 감독이었습니다. 감독을 필두로 단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그에게 직접 찾아가서 성의를 보인 하나 이글스를 보며 배영수는 그렇게 이적을 결심하게 됩니다. 데뷔 처음으로 다른 유니폼을 입게 된 배영수, 그 옷이 어색했던 탓인지 재활약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10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부진한 출발을 남겼고 감독의 신임 아래 계속해서 선발 출전했지만 반등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덧 30 중반의 나이에 확실히 지친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구위도 약해져 이닝이 진행될수록 대량 실점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부진은 시즌 끝까지 이어졌고 7점대 평균 자책점과 두 자릿수 패배를 기록하며 2009년의 실패와 같은 모습을 다시 한번 연출했습니다. 가뜩이나 시즌 중반부터 팔꿈치에 뼈 조각이 돌아다녔고 한화에서의 첫 시즌이 끝나자마자 수술대에 올라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6년을 재활로 보내야 했죠. 2017년 복귀한 배영수는 6월 10일 약 1000일 만에 개인 통산 11번째 완투승을 기록하는 등 반등을 보였지만 30 중반에 받은 수술은 그의 황혼기를 앞당겼고 2018년을 끝으로 주황색 유니폼을 벗게 됩니다. 2019년은 그의 현역 마지막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예상치 못한 두산 베어스에서 진행되었죠. 두산은 그를 베테랑 투수로서 불펜 요원으로 기용했고 배영수는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40에 가까운 나이, 직구 구속은 전성기 시절에 비해 시속 10km 이상 떨어져 있었지만 그는 마지막 남아있는 힘을 모두 쏟아붓는 듯 했습니다. 4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팀 허리에 힘을 불어넣었고 팀이 정규 시즌 1위에 오르는 과정에 함께할 수 있었죠. 그리고 개인 통산 8번째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우승을 앞두고 있던 4차전에 올라와 경기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아내며 한국 시리즈 최고령 세이브를 남겼고 팀 우승의 순간을 장식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배영수는 인터뷰를 통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이런 마무리가 있을 수 있나. 야구 인생 마지막 경기를 이렇게 멋진 우승으로 마무리해주어서 너무 고맙다. 수고했고 후배들에게 진짜 감사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야구 인생의 끝을 영광의 순간으로 장식할 수 있었고 원조 푸른피 에이스 8번의 우승을 경험했던 한 투수의 야구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전성기 시절 그가 보여준 화려했던 피칭과 부상을 극복하는 자세는 많은 야구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후에도 그가 걸어갈 모든 길에 축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